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청 강의가 있어서 매물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물대를 체크하는 이유는 이 종목이 어느 구간을 돌파를 했는지, 그리고 이 매물대를 어떻게 가지고 와서 매집을 해서 다시 물량을 정리를 하는가, 또는 이 종목이 어디까지 상승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기준을 잡을 때 이런 매물대를 체크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차트상에서 매물대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기준을 잡고 매매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찾는 연습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매물대를 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거래가 많이 커진 구간을 찾아야 됩니다. 매물대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물렸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많이 매수했을 자리들을 찾아가시면은 매물대를 체크하는데 훨씬 용이할 거예요. 먼저 캠트로닉스를 보시면 이전에 거래가 터졌던 구간들이 여기에 존재하죠. 그러면 이런 구간, 이 캔들에 가장 많은 투자자들이 매수를 했겠고, 이후에 올라가게 될 때는 이러한 구간들이 저항이 됩니다. 정확하게 어느 구간에 많이 몰려있다 라고 정확하게 그을 순 없겠지만, 이 정도의 가격 구간 안에서 상당히 많은 투자자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후에 이 종목이 상승을 할 때는 이 구간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전에 YG 플러스가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게 됐을 때 이 구간에서 바로 상승이 더 나오지 못하고 살짝 눌렀다가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는 이런 매물대를 참고해 볼 수가 있어요. 2월 20일 날 상한가 캔들이 발생하고 다음 날에 바로 가지 못했던 이유는 앞에 이런 매물대, 거래량이 터졌던 이런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상승을 가지 못하고 맞고 떨어졌다가 그 뒤에 상승을 간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매물대를 체크해 보셨다면 이후 눌림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다시 파동을 살려가는 흐름에서 이런 수익 구간을 충분히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물대 구간,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던 구간들을 먼저 체크하는 것이 매물대의 기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디서 많이 물려 있는가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그렇게 매물대로 형성되어 있는 4가지 사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급락이에요.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되면은 그 흐름에서 굉장히 많은 거래량들이 발생을 하고 거기에서 물을 타는 사람, 단타 투자자들이 달려들게 되며 굉장히 많은 거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구간에서 많은 거래량들이 발생을 하고 이후에 사람들이 손절을 하겠죠. 다시 이런 구간들을 돌파하게 되면은 물론 그 종목에 재료가 있겠지만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니까 이런 매물대 구간들을 체크하시면은 매매하시는데 어떤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한덕수 관련으로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을 때 이 구간을 한 번에 돌파하는 게 아니라 다음 날에 이렇게 돌파를 하게 되고 그 뒤에는 여러 가지 변동성을 만들어내지만 이 구간을 이탈시키지 않고 다시 상승을 만들어가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큰 급등을 만들어내죠. 이 구간을 전체 생각해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표시한 이 매물대를 기준으로 한다면 어떤 눌림을 잡는데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가 있으니 이런 매물대를 정확하게 표시하는 방법을 터득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두 번째는 언덕입니다. 주가가 상승할 때 이전에 형성된 이런 언덕들, 이것도 결국에 많은 거래가 일어났던 이런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언덕을 바로 돌파하지 못하고 눌렸다가 이후에 다시 재돌파를 가는 흐름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대화제약의 이런 흐름만 보아도 이런 구간을 바로 돌파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맞고 떨어졌다가 다시 살리면서 이후에 돌파 구간을 만들어가게 되죠. 결국에 내가 매물대만 체크할 수 있다면 이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충분히 매매 기준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윗꼬리 캔들이에요. 어떤 종목이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면서 굉장히 많은 거래량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 구간에 따라서 추격을 했던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고 당연히 모두 손실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화를 해주고 그 뒤에 올라가는 이러한 자리들을 만들어냅니다. 유일 로보틱스도 이런 식으로 대체 거래소 시간에 가격을 올려가지고 이러한 자리들을 확인해주고 그 다음 날에 이렇게 슈팅을 크게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로 잘 참고하시면 매매하실 때 충분히 도움이 되실 수가 있어요. 분봉을 잘 보시면은 확실히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데
이전에 있었던 이런 윗꼬리 구간을 이 시간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전날에 6시부터 가격을 올리고 그리고 그 다음날에 대체 거래소 시간에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그 가격을 맞고 떨어졌다가 실제로는 돌파를 그 다음날에 만들어내게 되니 어떤 매물대 구간을 돌파할 때 이런 구간을 맞고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돼서 내가 기준을 잡고 매매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구간들은 체크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돌파 캔들입니다. 제가 돌파 캔들에 대해서는 자주 설명을 드리는데 이렇게 어떤 캔들이 돌파를 하게 됐을 땐 사람들이 많이 매수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리에서는 매물대가 형성이 되고 주가가 연속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그 구간 이후에 주가가 빠지게 되었을 땐 여기가 다시 매물대가 형성이 됩니다. 와이즈 버즈를 보시면 앞에 형성된 이런 매물대 구간을 여기에서 맞고 떨어졌다가 돌파를 가는 흐름에서 여기에서 많은 거래량들이 발생을 하고 그 이후에 이 구간에서 더 가는 게 아니라 이런 구간들을 다시 떨어지게 됐을 때는 여기에서 아무리 매집을 하더라도 이후에 다시 이런 구간들이 매물이 되기 때문에 올리더라도 맞고 떨어졌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재돌파를 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최근 4월에 이재명 관련 테마주들이 크게 상승을 만들어냈는데 이러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 엘리트의 경우에도 이러한 매물대 구간을 여기서 돌파를 해줬고 거기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들을 다시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바로 돌파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러한 구간들을 소화를 해주고 다시 눌렀다가 그리고 나서 돌파를 가야 건강하게 파동이 갈 수가 있으니 이러한 점들을 잘 활용하시면서 매매 전략을 취하시면 훨씬 파동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응용 버전으로 하나 다시 설명을 드리면 지난날 HLB를 보실 때 이 구간에서 굉장히 많은 뉴스가 터지게 되면서 시가를 크게 띄우게 됐는데 시가에 추격 매수 들어왔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러한 구간에서 많이 물리게 되었고 상승을 하기 위해 다시 조정을 만들고 여기에서 이 구간을 처리를 해줬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 물량이 다시 정리되기 위해 돌파 파동을 만들어냈는데 HLB는 이런 돌파 파동 이후에 매매를 하시다가 결국에 크게 물렸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전 영상에서도 자주 설명을 드렸지만 돌파 캔들에는 따라 들어오는 매수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반드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나왔던 이런 급락 구간에서도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쉽게 상승을 가지 못하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만 올라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매물대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고 이러한 구간들을 잘 체크해 보시면 내가 매매를 할 때 좋은 기준이 될 수 있으니 차트상에서 어느 구간이 매물대인지 체크하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